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지난 2일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그의 최측근이자 오른팔인 한동훈 검사에 대한 면죄부 주기가 시작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검언유착 사건으로 꼬리가 밟힌 그가 존버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고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마침내 그 모든 게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정황이 그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었는데요. 그가 자신의 핸드폰을 잠그고 증거를 은폐하는 통해 결정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현직 검사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법기술 신공을 보여준 건데요. 전 국민이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의 우병우를 보는 듯한 그는 제2의 법꾸라지, 우병우라 불려도 그 손색이 없었는데요. 2년 가까운 수사 끝에 검찰 수사팀이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지휘부에 최종 보고했습니다. 모두가 한통속인 거죠. 그 밥에 그 나물, 이제는 자기 식구 살리기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들이 국민의 눈치를 봤다면 과연 이런 작태를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윤 당선인 취임 한 달을 앞둔 시점, 한 검사장 사건의 처리를 두고 검찰과 법무부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5일 오후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수사 결과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정식 보고했는데요. 채널A 기자가 여권 인사의 비리를 폭로하라고 취재원을 강요하는 과정에 한 검사장이 개입한 증거를 못 찾았다는 이유입니다. 수사팀은 현재 기술로는 한 검사장 도움 없이 한 검사장의 아이폰 잠금을 풀 수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루가 지나도록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지 여부도 또 다른 변수인데요. 박 장관 역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앞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긴 바 있는데요. 만약 한 검사장을 이대로 무혐의 처분하면 검찰은 수사 대상자가 아이폰을 잠그고 버티면 수사할 수 없다는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아마도 모든 범죄자들이 핸드폰을 아이폰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요. 비밀번호만 안 알려주고 버티면 무죄가 되는 거죠. 더구나 한 검사장의 아이폰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고발 사주 사건의 핵심 증거이기도 한데요. 법무부는 2020년 3월 말 MBC의 채널A 사건 보도 직후 사흘 동안 한동훈 검사장과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함께 들어있는 SNS 대화방에서 120여 차례 대화가 오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김웅 당시 국힘당 후보는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기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조성은 씨에게 보냈는데요. 공수처는 이 대화방에서 채널A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과 함께 고발 사주에 대해서도 논의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재밌는 사실은 손 정책관마저 자신의 핸드폰의 잠금을 풀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법기술자들의 전형적인 증거 은폐 기술인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 취임 한 달을 앞둔 시점, 2년을 끌어온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미제로 남겨질 듯 보여지는데요. 놀랍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실제 사실과는 전혀 다른 언론 프레임이며 속임수, 일종의 블러핑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그 김건희 씨에 관한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위에서 결정 안 해주고 있다, 이런 비슷한 류의 얘기가 지금 또 시작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중앙지검의 공식적인 입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지금 언론에다가 알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내부자가 아니면 제대로 확인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언론들은 이제 기정사실인 것처럼 쓰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은 일, 데자뷰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왜 하필 당선자와 관련된, 그러니까 과거부터 문제가 됐던 일이지 않습니까? 측근과 가족에 대해서는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총장 시절에 어떤
뭐 비위와 관련한 징계에서 이게 방해했다,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다라고 해서 이미 법원이 징계 사유로 판단한 부분에 있는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만 이렇게 반복해서 겹쳐서 일어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수사를 종결하고 무혐의 처분을 했어야 되는 근거에 대해서 과거와 달라진 상황이 없는데 네. 지금 언론이 또 앞서가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보면 그 전부터 해왔던 그 일종의 수법의 반복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서 별일이 아니다. 그다음에 수사팀의 판단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위에서 뭔가 계속 시간을 끌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덧씌워서 이득을 보는 쪽이 어디일까요? 예. 그리고 이런 점들은 사실은 외부에 공개돼가지고 무슨 논쟁이 있는 것처럼 비칠 사안은 아니거든요. 수사기관 특히 이제 검찰의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의거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제대로 판단하겠다라고 지금 공언해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예. 이 사건에 대해서 특히. 예. 그리고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은 한동훈 검사의 휴대전화를 풀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작년 국정감사 때도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고, 그거에 대한 검찰의 공식 입장은 그 휴대전화 분석은 진행할 것이고 진행 중이다. 근데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 이런 거였거든요. 이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예리하게 짚었습니다. 최 의원은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씨에 관해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위에서 결정 안 해주고 있다. 이런 비슷한 류의 얘기가 지금 또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최 의원은 무혐의 종결 처리 보고가 정식 보고됐는지부터 확인되어야 한다는 말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면서 중앙지검의 공식적인 입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언론에 알린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내부자가 아니면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언론들은 기정사실인 것처럼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수사를 종결하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하는 근거에 대해서 과거와 달라진 상황이 없는데 지금 언론이 앞서가는 상황이라며 이런 점들을 보면 그전부터 해왔던 일종의 수법의 반복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무혐의 보고 보도가 나오는데 어떤 배경이나 어떤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는 수사팀 판단에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위에서 뭔가 시간을 끌고 있다는 이미지를 덧씌워서 이득을 보는 쪽이 어디일까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의 말은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이야기인데요.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검찰의 언론 프레이는 이들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다는 생각인 거죠. 아직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도 풀리지 않았다. 사건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계속되는 검찰의 언론 플레이. 이 언론 플레이는 검찰의 블러핑이라고 보는 최강욱 의원. 누구의 말이 과연 맞을까요? 한동훈 검사장이 무혐의라면 두루마리 화장지는 8만 대장경일 겁니다.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작년 10월입니다. 홍콩에서의 호텔 그 야경을 찍은 사진 한 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파문을 일으켰었죠. 네네. 그러면 그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은 강영석 씨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어디에서 찍으신 건가요? 아, 그게 홍콩 리츠칼튼 호텔 바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기억이 돼요. 아, 그러면 그 시점은 수영장에서 강영석 씨가 촬영됐던 날의 전날인가요? 다음 날인가요? 그날이에요. 그날 네. 저녁을 다른 곳에서 먹었고, 그리고 그 바까지 가게 된 거죠. 아, 그래요? 네. 저녁을 같이 드신 건가요? 네네. 아, 2015년 MBN 뉴스에 출연한 도도맘 김민아 씨가 당시 논란이 됐던 홍콩 수영장 사진이 강용석 변호사라고 밝힌 내용입니다. 고소대마왕, 너고소로 유명한 가로세로 연구소 강용석 변호사가 국힘당에 다시 복당했습니다. 뭐 그런 정당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각종 구설과 엽기 행각으로 이게 정치인인지 흥신소 직원인지 알 수 없는 자를 다시 정당인으로 수거한 건데요. 영구 제명을 받아야 할 사람이 다시 되살아난 거죠. 또 거기에 6일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답니다. 국힘당 서울시당이 5일
경기도지사의 출마를 선언한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을 승인했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그런 당인걸요. 복당을 신청한 지 하루 만에 내려진 결정인데요. 고민도 없었던 거죠. 강 변호사는 각별히 언행에 신중하고 품행에 방정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는데요. 품행 제로의 방정맞음을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요?